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도 공급되고 혈액도 공급되고 그러면서 지방도 높고 전체 근육이 크고 많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해요. 그쵸? 오늘 교육할 거는 통증 매선에 대해서 조금 할 건데, 통증 매선은 여러 부위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척추, 특히 허리랑 골반 쪽에 하는 통증 매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매선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매선을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얼굴 리프팅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광고 많이 하죠. 걔네들이고, 보면 이렇게 그냥 주사기, 우리 맞는 주사기 끝처럼 생겼고, 빼면 이 안에 스티로폼에 있는 건 여기 살짝 나온 거 보죠. 이거 실을 잡아주기 위해 스티로폼이 있는 거라서 이거 주사 놓듯이 찌르면 얘가 이렇게 뒤로 밀리겠죠, 피부에서. 그러면 빼면 이 실만 몸속에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척추의 매선을 시술하는 효과를 내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술할 때 쓰는 흔히 녹는 실이라고 부르는 봉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몸에서만 보면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얘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가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물도 보내고 혈액도 보내고 하면서 얘가 이제 녹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주변 조직으로 수분도 공급되고 혈액도 공급되고 그러면서 지방도 녹고 얘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콜라겐이라는 조직을 몸에서 생성하게 돼요. 콜라겐 우리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요새 많이 하죠. 걔네들이 그 조직에 생성되면서 수분을 포함한 조직들이 많아지니까 탄력도 생기고 좀 탄탄해지고 안정성도 생기고 이런 효과를 노려서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척추가 왜 약해지냐를 좀 생각해보면, 우리 근육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그냥 고기처럼 생겼겠거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피부를 보면 알아요. 우리 한 20대랑 80대의 피부를 비교해보면 완전 다르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 정도 차이는 속일 수 없어요. 20대가 훨씬 수분도 많고 주름도 없고 탱탱하고 쫀득하고 등등. 우리 근육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육포처럼 돼요. 수분도 없고 뻣뻣하고 거기에 이제 지방도 많이 낀 육포, 싸구려 육포겠죠? 그런 것처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얘를 시술해서 아까 물도 들어가고 혈액도 들어가고 콜라겐도 생기고 지방도 녹고 해서 다시 건강한 피부를 만들듯이 근육도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매선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많은 관절들 중에 척추랑 골반을 왜 먼저 하냐면, 기본적으로 골반은 우리 몸의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건물 올릴 때도 바닥을 탄탄히 해야 그 위에 올릴 수 있고, 우리 요새 강북구도 그렇고 싱크홀 막 터졌죠. 그러면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골반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서 있는 우리 척추는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반과 허리, 요 척추의 아래쪽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 우리 몸의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척추를 보면 목이 7개, 흉추가 12개, 허리가 5개. 근데 목은 사실 우리 머리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 무게 중에 좀 가벼워요. 그리고 등은 우리 머리와 상체의 일부를 들고 있지만 대신에 늑골이라는 애가 등부터 이렇게 앞으로 와서 하나의 통처럼 내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들어갔지만 등 디스크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죠. 실제로 등 디스크가 거의 없기도 하고, 있어도 특별히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움직임이 없이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준다. 그러고 나면 이제 허리는 단순 허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상체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허리는 갈비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수많은 근육과 인대들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육과 인대들이 힘이 없어지면 그냥 지지대 없는 기둥으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에 허리 쪽을 잘 다치고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서 있는 골반, 우리가 추노할 때도 골반이 앞으로 빠졌어요, 좌우가 안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골반이 바로 있어야 그 위에 척추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약하거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척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척추를 찾아보면 뼈도 나오지만 거기 있는 근육들의 사진이나 그림도 나오거든요. 보면 우리 머리 뒤통수부터 해서 척추를 따서 쭉 근육과 근막이라고 해서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비닐막 같은 게 쭉 붙어 있는데, 목과 등 쪽은 그냥 척추 옆으로 이렇게 얇게 있다가 허리 쪽부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골반까지 크게 붙어 있어서
걔네들이 아주 단단하게 척추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걔네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 굽은 이런 자세들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으면 우리가 허리가 굽는 것처럼 걔네들이 지탱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피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피부도 관리에 따라 40대인데 20대처럼 피부가 보여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은 그거보다 실제 나이보다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직업, 운동, 생활, 시술이나 수술, 내가 얼마나 다쳤거나 이런 과거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20대인데도 60대의 허리를 가질 수도 있고 60대인데도 한 40대의 허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꼭 겉으로 드러난 내 실제 생년의 나이와 척추의 나이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허리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70대, 80대 오셨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허리 아파서 병원을 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꼭 실제 나이와 척추의 나이가 같지는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는 왜 아플까를 생각해보면, 우리 단순히 디스크가 터져서요, 운동하다 삐끗해서요, 많이 써서요, 일을 심하게 해서요 라고 생각하지만, 다 원인은 내 허리가 그 어떤 부하를 못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허리를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허리 아파서 잘 병원에 안 와요. 왜냐면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나 근막들이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써서가 맞긴 하지만, 많이 쓴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 허리가 그 많이 쓴 거를 버텨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고 운동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모든 동작이나 활동은 우리 몸에 손상을 유발하는데, 그 손상이 자고 일어났을 때 회복될 수 있냐, 내 회복력이 얼만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의 손상을 줬냐, 내가 가진 회복력이 얼마냐, 이 두 개에 따라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20대는 요만큼까지는 괜찮아요, 30대는 요만큼까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활동을 조절해야 되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대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허리가 자주 아프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리가 아파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보다, 나는 일상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남들보다 더 많이 썼거나 혹은 실제로 적게 썼는데 내 허리가 그것도 못 버틸 정도의 약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허리가 육포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회복력이 떨어지냐, 못 버티냐, 근육이 탱탱하지 않고 육포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를, 골반을 지탱해주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왜 터지냐, 똑같아요. 디스크는, 우리 척추는 항상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압력을 디스크만 받는 게 아니라 위아래 뼈도 받을 거고, 관절도 받을 거고, 인대도 받을 거고, 근육이나 힘줄도 받을 거고, 여러 조직들이 같이 받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약해지면 디스크 혼자 버텨야 돼요.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20대 때 어디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이런 아주 큰 외상력을 제외하면 보통은 내 허리를 버텨주는 애들이 너무 약해진 상태에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디스크가 터지게 돼서, 이른 나이에 디스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내 허리가 실제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고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나요? 그건 맞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흔히 코어 근육을 길러준다 그러는데, 그런 운동을 하면 허리가 튼튼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내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는 상황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이 정말 부드럽고 아주 20대 피부처럼 좋은데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약해졌어요. 그럼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그러면 다른 치료 없이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 상태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 내 회복력이 얼마나 되냐인데, 운동도 손상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더 허리가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통은 내 허리가 건강해진 다음에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는 게 맞고, 운동은 필요하다는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매선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척추가 왜 중요하고, 허리 통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냐, 앞에 얘기한 것도 돼요. 내 허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받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디스크나 협착으로 허리 수술했어요. 그런 분들은 허리 수술하고 나면
우리는 수술하면 다 낫겠지 생각하지만 수술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제거했지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상처를 내죠. 그럼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근육과 근막들은 약해졌고 또 디스크가 터진 상태가 될 만큼 내 허리나 허리나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과 근막들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고 또는 몇 년 전에 디스크 때문에 시술을 받거나 치료해서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아파요. 그러면 디스크가 다시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면 그거를 지탱해주는 애들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저는 아무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는데 허리가 계속 아파요. 치료를 했는데도 그때만 좋고 반복적으로 계속 아파요. 그 다음에 1년에 서너 번씩은 이유 없이 삐끗삐끗해요.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반복적으로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매선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아프지는 않은데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활동을 하고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다음날에 통증이라든가 경직감이 계속 오래 가요. 이런 분들도 더 악화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매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선 시술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허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일 심한 거는 수술도 간단한 수술부터 나사를 박는 큰 수술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술, 공침, 약침, 침치료, 추나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등등 굉장히 많은 허리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의 목적이지 강화하거나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이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운동도 내 허리가 받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강화하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매선을 하면 수분 공급이 되고 혈관도 새로 생성돼서 혈액 공급도 되고 지방도 높고 콜라겐도 생성돼서 탄탄해지고 그래서 척추에 안정성이 생기면 내가 평소보다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래도 허리가 버텨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통증이 생기는 강도나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녹는 실인데 얘가 들어가서 오늘 딱 시술을 하면 바로 녹지 않거든요. 한 2주,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녹는데 분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한 2달, 오래 가시는 분들은 6개월까지도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들 이걸 시술 받을 분들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녹이지 못하는 허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의 6개월 정도까지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6개월간 있으면서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내고 또 녹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를 근육을 튼튼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튼튼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굉장히 길게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는데 시간은 한 번 시술하는데 길어야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되고 통증도 주사기로 찌르니까 약간 따끔하다 정도. 그리고 이제 요 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물감이 남아서 한 2-3일, 짧으면 2-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약간 묵직하다, 약간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불편감 정도. 그리고 시술 받고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사실 이건 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얘가 노가 없어지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면 노가 없어지고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 또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받냐, 얼마나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 40개 정도 시술하면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60개씩 시술하면 2주나 3주 간격으로 시술하는데 40개 기준 한 8회 정도는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2주 간격으로 녹으면서 서서히 강화, 보완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4번 정도 받으면 허리가 튼튼해진 걸 점점 느끼기 시작하고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거나 조금 젊으신 분들은 1, 2회 시술 후에도 바로 허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편해요. 일하고 나서도 통증이 훨씬 덜해요. 이렇게 허리가 튼튼해진 거를 느끼시기도 합니다. 저희 신랑도 디스크가 있어서 한 번 받았는데 한 2, 3일 있다가 다리 저리는 게 훨씬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2, 3일 때는 그냥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매선이 녹아서 생기는 효과보다는 침 치료를 꾸준히 받은 효과를 이거 지속주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은 효과로 가는 거고 이제 약하지만 침 치료 효과를 계속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치료다. 그래서 지속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시술 받고 나서 관리는 뭐가 있냐? 아까 했듯이 짧으면 2, 3일, 한 길면 일주일 정도 약간의 이물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참으시면 되고, 통증을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통증을. 그래서 소염진 통제 먹어도 돼요. 근데 드셔도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약간의 이게 면역 반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 녹는데도 조금 시간이 더 딜레이 되고 효과도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정도의 불편감이시면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시술을 2, 3일간은 너무 땀을 빼는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특별히 시술 이후에 주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술도 같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나 바르는 것도 뭐 그런 거는 크게 관계없고 그거는 피부 쪽에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나 면역작용을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계없습니다. 아니면 온찜질이나 이런 걸 하셔도 되고 맞은 당일 불편하면 약간의 냉찜질 같은 걸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매선 받고 얼마 있다가 괜찮아지셨어요? 한 2, 3일 정도? 일주일까지 가면 보통은 통증에 좀 그러니까 예민한 편이거나 그런 걸 좀 잘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고 보통 2, 3일? 허리는 원체 근육도 많고 큰 데에 얇은 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개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원체 근육이 크고 많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너무 아픈데 길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 입원하셔서 간격을 조금 짧게 해서 개수를 좀 늘려야 되고 이제 보통 디스크나 협착 수술하시고 재활치료 때문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도 의사가 있으시면 수술 부위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수술 부위는 좀 아물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죠. 뭐 하고 나면 재발 안 해요. 이거 하고 나면 끝인가요? 근데 우리 근육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쓸수록 무조건 퇴화와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매선 시술을 했다고 허리 통증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생겨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 재발은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술을 받고 강화가 되고 나고 어느 정도 통증이 줄고 안정성이 생기면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건강해진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주시면 재발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주택 사시면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이 관리를 안 해서 황무지에 잡초도 많고 이러면 내가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포크레인을 부르든 트랙터를 부르든 해서 갈아엎겠죠. 갈아엎고 나면 잡초도 이제 좀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척추를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매선은 내 혼자 운동으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크게 관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튼튼해지면 그 뒤에는 꾸준한 환자 스스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내다 보면 우리가 관리라는 게 아플 때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생활관리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증이 줄면 대부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내다가 통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으면 중간에 보강시술을 한두 번 정도 오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회 정도만 보강시술해도 이미 강화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언제 하냐?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시술을 아까 이제 한 4번 정도 맞으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신다. 그때부터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고 우리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적인 치료는 맞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치료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문의해 주시고 매선 시술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